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5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무려 500만 원 넘게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월급 받으면서 일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추가로 수백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실전 꿀팁 전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는 이미 세금이 떼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대충 이 정도 내겠지 하고 미리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끝나면 국세청이 다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의료비를 많이 썼네, 자녀 교육비를 냈네, 연금저축을 했네,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이 사람은 세금을 너무 많이 냈구나 싶으면 돌려주는 거죠. 바로 이게 환기금입니다. 반대로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하고요. 그래서 똑똑하게 준비한 사람은 수백만 원씩 돌려받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공제액이 더 커졌어요. 두 번째,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만큼 환급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영유아 의료비 공제가 더 넉넉해졌어요. 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목. 이런 변화들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뭘 다룰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파트 1,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써도 환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파트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극대화 전략. 12월에 카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파트 3, 연금저축과 IRP.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100만 원 이상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파트 4, 의료비, 교육비, 월세, 산후조리원까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싹 다 챙겨드릴게요. 파트 5, 마지막으로 실전 액션 플랜, 홈택스 미리 보기 활용법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2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2025년 연말정산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언컨대 이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돈 써도 환급이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작년에 엄청 썼는데 왜 환급 적게 나왔지? 하시는데 대부분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앞으로 평생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볼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인적공제로 300만 원, 연금보험료로 200만 원,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면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소득이 4,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4,500만 원만 벌었다고 치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이 뭐가 있냐?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뭐냐? 이건 훨씬 더 직방입니다.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계산해보니까 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녀 세액공제로 30만 원, 의료비 공제로 20만 원, 연금저축공제로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바로 빼서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죠. 그래서 연말정산 고수들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25% 초과분,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줌, 결국 간접적으로 세금 감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줌, 즉 직접적으로 세금 감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급여 5천만 원 기준으로 볼게요. 소득공제 100만 원, 실제 세금 절감 약 15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실제 세금 절감 100만 원. 차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 5,500만 원. 연말정산에서 많은 항목들이 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연금 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같은 금액을 넣어도 3.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라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5,500만 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은 확실히 잡으셨죠? 그럼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카드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도대체 어떻게 써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카드 공제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은 그냥 추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만 넘기면 바로 돈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전략만 확실히 가져가세요. 먼저 이 25% 기준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6천만 원의 25%는 1,500만 원이죠. 이 1,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아예 없어요. 공제는 1,500만 원을 넘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카드를 1,400만 원 썼다? 안타깝지만 공제 0원입니다. 100만 원 모자란 거죠. 그런데 1,600만 원을 썼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 특히 12월에 이 25% 기준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25% 기준을 넘겼다고 쳐봅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40%. 차이 보이시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25% 기준을 넘긴 후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썼다고 쳐봅시다. 신용카드로 300만 원 사용, 300만 원 곱하기 15%는 45만 원 공제. 체크카드로 300만 원 사용, 300만 원 곱하기 30%는 90만 원 공제. 전통시장에서 300만 원 사용, 300만 원 곱하기 40%는 120만 원 공제. 같은 300만 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4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론은 25% 기준 넘긴 후에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쓰세요. 가능하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바로 12월에 체크카드 몰아쓰기입니다. 왜냐고요? 11월까지 쓴 금액 합쳐서 이미 25% 기준은 넘겼을 가능성이 큰데 12월에 추가로 쓰는 금액은 전부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12월 전략 체크리스트.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1에서 11월 카드 사용액 확인하세요. 25% 넘겼으면 12월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만 사용. 아직 안 넘겼으면 12월에 대형 지출을 몰아서 기준 넘기기. 가전제품, 가구, 명절 선물 같은 큰 지출은 12월에 체크카드로 결제. 실제로 12월 한 달 동안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500만 원 곱하기 30%는 150만 원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환급으로 돌아오는 금액이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시라면 꼭 들으셔야 할 꿀팁 하나 더.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전략입니다. 왜냐면 25%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연봉 6천만 원, 25% 기준 1,500만 원. 아내 연봉 4천만 원, 25% 기준 1,000만 원. 만약 부부가 각각 카드를 써서 남편 1,800만 원, 아내 1,200만 원을 썼다? 남편은 1,800 마이너스 1,500, 300만 원만 공제 대상.
아내는 1200-1000, 200만 원만 공제 대상, 합계 500만 원. 그런데 만약 전부 남편 명의로 3천만 원을 썼다? 남편은 3천만 원 마이너스 1500, 15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면 한 명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게 유리해요. 보통은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면 세율도 낮아서 더 유리하고요. 단, 이건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총 급여 6천만 원, 12월에 체크카드로 500만 원 추가 사용, 25% 기준 6천만 원 곱하기 25%는 1,500만 원, 1에서 11월 사용액 1,600만 원, 이미 기준 추가, 12월 추가 5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 500만 원 곱하기 30%는 150만 원 세액 공제입니다. 12월 한 달만 신경 써도 150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카드 공제 핵심 정리, 캡 25% 기준 넘기는 게 최우선, 기준 넘긴 후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 12월이 골든타임, 맞벌이는 한 명에게 몰아주기. 자, 카드는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정리됐죠? 다음은 진짜 대박 꿀팁입니다. 연금저축, IRP.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최대 16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말까지 돈 넣으면 최대 165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165만 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카드 공제 몇 년치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건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금은 나중 일이고 이러시는데 이건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 받는 겁니다.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가지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돈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물론 중도 인출하면 세금 폭탄 맞지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이 두 가지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데 당장 올해 세금도 깎아준다는 거죠. 자, 그럼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연금저축 플러스 IRP 합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분들, 연금저축 플러스 IRP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 쉽게 설명할게요. 급여 5천만 원인 A씨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넣었다? 들어 총 1,000만 원 전액 공제. 급여 7천만 원인 B씨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었다? 총 900만 원 전액 공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제율입니다. 아까 기본 원리에서 말씀드렸죠. 총급여 5,500만 원이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바로 여기서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3.3%포인트 차이가 나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케이스 1, 급여 5천만 원, 연금 1,000만 원 납입. 1,000만 원 곱하기 16.5%는 165만 원 세액공제. 케이스 2, 급여 7천만 원, 연금 900만 원 납입. 900만 원 곱하기 13.2%는 118만 8천 원 세액공제. 급여가 높아도 공제율이 낮아서 환급액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5,500만 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카드 소득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확인하세요. 12월 연말 전략, 앱 열어서 올해 납입액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 채웠나요? IRP는 얼마나 넣었나요?
부족한 금액 계산하세요. 5,5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까지 채우기. 5,500만 원 초과면 900만 원까지 채우기. 12월 31일까지 추가 입금하세요. 연말 마지막 날까지 넣은 돈도 100% 인정됩니다. 은행 업무 시간 고려해서 30일까지 넣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급여 5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넣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300만 원 더 넣으면 600만 원 완성. IRP에 400만 원 추가하면 1000만 원 만땅. 165만 원 환급 확정.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 이렇게 연금에 넣은 돈은 당장 세금 환급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20년, 30년 장기로 가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 IRP 핵심 정리. 최대 165만 원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납입분 100% 인정. 5,500만 원 이하면 16.5% 공제. 노후 준비 플러스 당장 환급. 일석이조. 자, 연금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찾으러 가볼까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산후조리원. 영수증 하나만 잘 챙겨도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숨은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수증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런 것들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100만 원 넘게 추가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시는데 천만에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씩은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는 거 있으면 바로 챙기세요. 영수증 하나가 수십만 원입니다. 먼저 의료비 공제부터 볼게요. 의료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제대로 챙기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까지, 단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한도 없음. 쉽게 설명할게요. 총급여 6천만 원인 A씨가 1년 동안 의료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6천만 원 곱하기 3%는 180만 원. 이건 공제 안 됨. 300만 원 빼기 180만 원은 120만 원. 공제 대상. 120만 원 곱하기 15%는 18만 원 세액공제. 그런데 여기서 2025년 달라진 점.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3% 기준 없이 전액 공제 대상. 예를 들어 아기 병원비로 100만 원 썼다? 트랙토 3% 기준 상관없이 100만 원 곱하기 15%는 15만 원 바로 공제. 이거 정말 큰 혜택이에요.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들,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국에서 산 의약품, 처방전 없어도 오케이. 치과 임플란트, 교정, 틀니, 안경, 콘택트 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보청기, 산후조리원, 후에 다시 설명, 건강검진비. 중요, 미용 목적은 안 되고 치료 목적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것들은 영수증 챙겨서 직접 제출하셔야 해요. 다음은 교육비 공제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원까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1인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까지,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공제율 15%,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800만 원 냈다? 트랭토 800만 원 곱하기 15%는 120만 원 세액공제, 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급식비 등으로 250만 원 썼다? 트랭토 250만 원 곱하기 15%는 37만 5천 원 세액공제. 화면은 교육비 포함 항목,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 학교 등록금,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등록금, 본인만, 학원비, 취약 전 아동만, 초등학생 이상은 X,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직업훈련비, 본인. 주의, 초, 중, 고생 사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취약 전 아동, 미취학만 학원비 인정돼요. 무주택자이신 분들 월세 내고 계시죠? 그거 세액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 급여 5천만 원, 월세 매달 60만 원, 연 720만 원 낸다? 트랭토 720만 원 곱하기 17%는 122만 4천 원 세액공제. 이거 진짜 큽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꼭 계좌 이체로 증빙해야 해요. 집주인이 싫어해도 이체로 하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 이제 특별 항목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1.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하셨죠? 그거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출산 한 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세액 공제율 15%. 200만 원 곱하기 15%는 30만 원 돌려받는 거죠. 꼭 챙기세요. 2. 안경 콘택트 렌즈. 화면은 안경 영수증.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의료비 공제됩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시력 교정용만 인정, 선글라스 X, 현금 영수증 필수. 안경점에서 살 때 꼭 현금 영수증 요청하세요. 그러나면 간소화 자료에 안 뜨고 증빙도 어려워요. 3. 치과 비용. 화면은 치과 치료 항목. 임플란트, 틀니, 교정 다 됩니다. 금액 제한 없음. 본인 경로 우대자는 한도 없음. 미용 목적 아닌 치료 목적만 인정. 라미네이트 같은 건 X. 치과 비용 수백만 원 나가셨던 분들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간소화 자료에 다 안 나옵니다.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데요. 여기 안 뜨는 것들이 꽤 많아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것들, 현금으로 낸 병원비,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한 경우, 해외 의료비, 안경, 현금 영수증 없으면, 일부 학원비, 월세, 별도 제출 필요, 기부금, 일부. 이런 건 영수증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할 일, 올해 받은 영수증 전부 모으기, 현금 영수증 누락 없는지 확인, 월세 이체 내역 캡처해두기, 1월 15일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누락분 추가, 숨은 공제 핵심 정리, 의료비 3% 초과분 15% 공제, 6세 이하는 전액 공제, 교육비 대학생 900만 원까지, 월세 최대 122만 원 환급, 영수증 꼭 챙기세요. 자, 여기까지 모든 공제 항목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분 가까이 집중해서 보셨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전 액션 플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최소 100만 원, 잘하면 500만 원 이상 추가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팁들 다 챙기면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이 영상 보고 실천하신 분들 댓글에 300만 원 받았어요. 처음으로 환급 나왔어요. 이런 후기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올해는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총 정리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체크리스트. 1단계, 기본 개념 이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이해했나요? 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2단계, 카드공제 12월 집중.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넘었나요? 12월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만 쓰기로 했나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로 했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게 몰아주기로 했나요? 3단계, 연금저축 IRP 최대 165만 원. 연금저축 계좌 있나요? 없으면 지금 개설. 올해 납입액 확인했나요?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 계획 세웠나요? 5,5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면 900만 원 목표. 4단계,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병원 영수증, 약 영수증 챙겼나요? 안경 샀으면 현금 영수증 받았나요? 자녀 교육비 자료 모았나요? 월세 내면 이체 내역 확인했나요? 산후조리원 이용했으면 영수증 챙겼나요?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영상 보는 것만으론 환급 안 나와요. 실천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환급금이 쏟아지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50만 원? 100만 원? 아니 어쩌면 5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